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또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장훈진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멋있게 핑크 색깔 넥타이를 아, 입고 오셨는데 네. 첫 번째 공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펀드그룹 일단 뭐 하는 기업입니까? 저도 처음 들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 낯설었어요. 너무 낯설었는데 이 회사가 혹시 코엘 패션이라고 알죠. 들어보셨어요? 의류 사업하는 쪽. 네네. 네. 이 코엘 패션이 분사한 회사입니다. 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했는데 네. 코엘 패션이 이제 패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음. 패션 사업을 했었는데 캘빈 클라인이나 뭐 아디다스나 이런 의류 업체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속옷이나 간단한 이제 이지웨어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홈쇼핑 중심으로 판매했던 그런 사업부였어요. 그 사업부를 떼어냈고 기존의 코엘 패션은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 네. 코엘 패션 상장된 코엘 패션은 전자 사업부랑 그다음에 로젠 택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패션 사업부는 이제 펀드그룹으로 거의 다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했는데 이 코엘 패션은 이제 원래 이순섭 회장이 설립을 했던 회사였어요. 이게 네. 대명화학으로 넘어갔는데 이순섭 대표가 지금 여전히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순섭 대표가 이 펀드그룹이 분할되거나 주가가 내려오니까 장내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만큼 이순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회사가 대체 무슨 회사고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그 주가는 시초가에 11,000원까지 갔다가 한 6,000원대로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은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할되고 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이제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분할된 회사의 이제 매출액이 작년에 3,4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럼 얼마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신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답변을 들었어요. 일단은 올해 매출액의 목표가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럼 작년에 3,400억이었는데 매출액이 50% 정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렇게 성장하는 거냐라고 봤으면 원래 비즈니스의 메인은 홈쇼핑이었어요. 홈쇼핑 쪽은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브랜드들이 몇 개 이탈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홈쇼핑이 신규 브랜드가 얹어지면서 올해 다시 올라와요. 신규 브랜드라고 하면은 되게 유명한 브랜드, 베네통 아시죠? 네. 그다음에 카파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홈쇼핑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채널이 원래 이제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온라인 판매라는 거잖아요. 이커머스 채널이 원래는 이 홈쇼핑에서 남은 제품들을 떨이로 판매하는 그 정도의 채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커머스의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정말 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쿠팡 전용 제품을 따로 판매하고 맞아요. 근데 자체 그렇더라고요. 자사몰에도 자사의 전용몰을 런칭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커머스 매출이 작년에 한 500억 정도 됐다고 그러면 올해 한 1,200에서 1,500억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견인을 하고 있고 홈쇼핑도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이게 이제 펀드그룹이 메인 사업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사를 보시면 펀드그룹이 올해 이커머스 사업을 1,500억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자사몰이 최근에 일매출이 한 5억까지 올라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그래도 일매출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다 그러면 자사주도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홈쇼핑보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오면서 실적은 뭐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그럼 이게 끝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커머스 사업도 계속 성장을 하는데 기존의 사업과 좀 약간 다른 형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어떤 쪽입니까? 대표적으로 뭐 피파, 그러니까 BBC, 헬베스코 이 세 개 브랜드를 라이선스 해가지고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FNF 사례를 아실 거예요. 디스커버리. 네. 디스커버리가 원래 의류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방송 브랜드인데 이 방송 브랜드를 의류화해서 판매한 게 그 FNF였고 이 비슷하게 이제 그 컨셉을 따라가고 있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펀드그룹 같은 경우에도 피파의 의류를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BBC 얼스라고 해서 BBC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채널에 의류를 런칭을 했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헬베스코라고 해서 스위스의 명품 그 골프화가 있는데 이 골프화와 더불어서 의류를 판매하는 형태의 라이선스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브랜드는 기존에 없었던 오프라인을 공략하는 브랜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오프라인을 광고를 세게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온라인 쪽에서 워낙 잘 되고 있고 서비스도 잘 내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은 일단 간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이 잘 되면 여기에 이제 모델도 투입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오프라인 쪽으로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좀 재밌다. 이게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없고 이 추가적으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스파이더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그 거미. 스포츠 브랜드. 맞아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맞아요. 오류인데 이 스파이더 브랜드를 인수할 것 같아요. 오. 네, 그 움직임이. 근데 국내에서 매출 한 800에서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잘 나간다고 저는 들었던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스파이더가 원래는 자체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마진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콜패션이 많이 인수한다 그러면 스파이더의 제품에 대한 생산을 직접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더 브랜드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뭐 포인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가장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네. 슈퍼드라이라는 브랜드예요. 슈퍼드라이. 네, 좀 낯선데 네. 국내에 한번 들어왔다가 실패한 적이 있긴 네. 했었거든요. 이게 영국 브랜드예요. 음. 근데 이 영국 브랜드의 제품이 연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네. 괜찮은 브랜드인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선 실패를 했습니까? 슈퍼드라이가 영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동양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글자가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쪽에서 동양풍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볼 땐 어설픈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이미지를 봤는데 약간 실패할 만한 네. 이미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선호할 디자인은 아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아시아 매장이 한 50개 정도 있고 국내도 매장이 국내 매장이 철수했을 거예요. 근데 국내 이게 라이선스가 아니고 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 IP를 아예 샀어요. 660억 정도를 주고 IP를 사서 이 IP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50개 매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이 폰드 그룹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 레벨이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다 그러면 슈퍼드라이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세게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7월에 런칭을 하는데 이 슈퍼드라이가 폰드 그룹의 어떤 향후 사업 방향을 굉장히 크게 바꿀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고 이 계약과 더불어서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방금 슈퍼드라이와 IP 계약을 체결해서 그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660억을 투자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계약을 또 추가로 체결했냐면 슈퍼드라이의 OEM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의류 OEM 공급을. 네. 그래서 10년 동안 6억 불 정도, 5억 불, 그래서 총 한 6천억 이상의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OEM 매출이 들어오고 이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의류 브랜드와도 OEM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5천억인데 한 3에서 5년 내로 보면 매출 더블 1조 원도 될 것 같아요. OEM 비즈니스와 이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 다 합하면 매출이 1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아,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 뒤에 기업을 놓칠 것 같아서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커져가는 이커머스에 사실 물류 쪽 기업이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오히려 다른 쪽도 이렇게 폰드그룹 같은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었고 라이센스나 오프라인 쪽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멘텀까지 장내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그 미래 성장성도 짚어봤습니다. 폰드그룹에 대한 공시 이야기 짚어봤고요. 두 번째 기업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소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네네. HDC 랩스 어떤 기업입니까? HDC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HDC 그룹주가 물론 당연할 거고 이제 최근에 공시는 보면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분이 이제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정준선 교수가 매수한 게 HDC도 매수했고 HDC 랩스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지주사를 매수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주사 외에 이 HDC 랩스를 매수해서 지분을 늘렸다는 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 뭐 공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네, 최근에 이제 공시를 0.25%가 늘렸거든요. 물론 지분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HDC 랩스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건데 이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를 보면 홈 서비스와 건설 솔루션, 리얼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무슨 사업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건설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HDC가 워낙 현대산업개발이잖아요. 이게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홈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빌딩 솔루션, 기계, 조경 이런 걸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적은 뭐 건설과 연동돼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HTC 랩스가 최근에 AIoT, AI of Everything이라고 해서 AI가 전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HTC를 건설 쪽에서 들어가는 IoT 솔루션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AIoT의 이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정준성 교수가 아까 카이스트 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문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아, 근데 HTC의 지분을 늘렸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HTC의 비즈니스를 뭔가 키울 수 있는 보관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재밌는 공시로 뽑아봤습니다. 그럼 자칫 AI 이제 관련 기업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럴 모멘텀이 가능성도 있어 되겠네요. 보여요. 네네. 재밌는 공시였습니다. HTC 랩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속보가 나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업 밸류업에 대한 내용이 일단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율 공시, 처벌 대신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안점이었고요. 일단 기업이 좀 그동안 바랬던 상속세 인하에 대한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긴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 소화하면서 현재 양시장 코스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고요. 이벤트를 확인하자 시장이 일단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기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괜찮은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네요. 2차전지 쪽 네네.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는 또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아바코는 원래는 2차 전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예요. 근데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데 네. 2차 전지를 보면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것들을 이제 들을 넣으려면 이 소재가 양극 활물질을 어딘가에 도포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금속박에다 도포를 해서 이 롤트롤로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그 롤트롤 장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아바코가 원래 아까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작년 9월부터 수주 공시를 통해서 2차 전지 장비가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수주 누적된 이제 공시될 내용을 보면 2,400억 정도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수주 잔고가 3천억 정도 되는데 2차 전지가 2,330억, 디스플레이가 520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2차 전지 장비 쪽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수주가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할 네. 수 있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일단 OLED 장비가 올해 이제 투자가 되니까 OLED 쪽이 개선될 걸 보거든요. 그 OLED 수주가 나오는 국면이에요. 아이패드가 OLED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MLCC와 반도체 쪽으로도 신규 장비를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2차 전지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2차 전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반도체와 MLCC가 더해지면서 이 신규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그러면 아바코가 새롭게 도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가 되고 있고 올해 뭐 신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오는 거는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특히나 이제 MLCC나 반도체 쪽으로 장비 수주가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수주가 나온다라는 건 실적이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2차 전지라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 쪽도 하고 있으니 일단 이 두 사업을 어떻게 또 영위하는지 실적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바코 내용 짚어봤고요. 그 다음은 삼일제약.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업 관심들이 뜨거워서 네. 삼일제약은 어떤 공시가 있었을까요? 삼일제약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우 시비빈트라고 신약 개발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라이센스 국내 판권을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 로우 시비빈트가 뭐냐면 이 관절염 치료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먹는 약으로서 이 완전히 치료할 수 맞아요. 있는 치료제가 없고 뭐 통증이나 주사제라든가 그냥, 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FDA 신청을 들어가면 25년 출시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FDA 승인이 나고 정말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돼요. 그렇겠네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주사제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또 국내 시장만 봤을 때 매출액이 2천억에 영업이익 400억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이 맞다 그러고 정말 FDA에서 승인 난다 그러면 삼일제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겠네요. 그 상황에서 지금 허승범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자신감. 자신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로우 12빈트가 25년 상반기에 국내 시각적 허가 신청, 네. 그다음에 25년 하반기나 늦어도 26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물론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약간 이제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이제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사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임상 3상 결과 그 이상을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장내 매수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3일 제약에 대한 기대감 함께한 공시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